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강성의 오늘 준비,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추억 속에서 또 기억 속에서 내가 버티고 이겨왔던 시간들, 나를 만들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또 그때는 불편했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모든 힘들이 모아져서 내 삶을 여기까지 키워주셨구나. 바다에서 이게 불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오듯이 밀어 올려지는 힘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돌아보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항상 그 도서관의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벽 같은 어둑어둑한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들리지 않도록 이제 점심은 옥합방이라고 이렇게 큰 소가 그려진 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삼양상에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삼립빵인지. 그래서 그거 빵 하나 사고 180ml 우유 하나 사면은 점심을 해결했던 시절이거든요.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 정기적으로 다닌 것 같지 않고 단가반 좀 돌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종합반 좀 하다가 또 도서관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그 빵을 먹고 나면 점심 좀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피니까 한 3칸 정도 피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을 자두는 거죠. 밤에는 의자에서 이제 엎어져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두 달 가면 힘들거든요. 몸에 이제 발에 피가 이렇게 쏠려서 붓거든요. 잠잠가 같지 않으니까 점심 먹고 이제 눕는 거죠. 8월쯤 되니까 칙칙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솜이 물 먹으면 무겁잖아요. 그런 몸으로 이제 몸을 눕혔다가 이렇게 잠을 자두고 생활했었어요. 그때 햇빛이 들어오긴 해도 집중하려고 그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달력종이 같은 거 마부징으로 붙여놓으면 그때 당시도 보면 물 먹은지 종이에 햇빛이 투과되면 좀 어둠침침하잖아요. 그럼 나시는 알죠. 그런데 이제 눈을 붙이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대흥동에 이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서강학원이 있었는데, 그 서강학원을 가니까 조금 하는 아이들이 그 경찰대반 육군사관학교 반이라고 그 특수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학원을 다녔는데, 근데 이제 이모집이었는데 이모집이 단칸방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종형님도 계시고, 우리 이모님은 관절염이 워낙 심해서 그 몸이 다 뒤틀려 있는 분이셨는데 손가락도 다 마디가 다 휘어가지고 그 오금이 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시멘트 부엌 바닥에 깔판 놓고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시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밥을 해주셨는데, 그때 잠을 집에서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서관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불편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불편했을 건데 제가 불편해서 밖에 나와 생활하면서 아침 점심을 거기서 해결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학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모님은 벌써 하늘날 가셨지만 이종님도 계셨지만 지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학생이 공부라 가지고 거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취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살아서 그런지 그때는 참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하늘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천국에 계시니까요. 그 아주 덕실한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도서관 생활을 이제 8월달, 3월달에 서울에 올라서 한 5개월에서 8월달까지 가니까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아주 무겁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여름이 왔으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그냥 내려갔죠. 집으로 내려가는데 집은 더 엉망이죠. 우리 아버지가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농사일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만 농사일을 처분하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하고 계셨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일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름부터 이제 그 고구마 김 메고 이제 9월달이 되면 이제 참깨 때 베어서 단 세우고 콩 타자 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논 벼 수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10월 말까지 가버렸던 것 같은데 10월 중순 학력고사가 한 12월 초순에 찼나 한 2달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10월은 또 중학교밖에 없으니까 뭐 고등학생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뭐 학원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뭐 시골에서 뭐 일하다가 들어와서 책 좀 보다가 그냥 자는 거죠. 뭐 그게 엄청 편한 거예요. 차라리 아이고 머리 안 아프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농사꾼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가을 그제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은 없다고 접수를 해놨으니까 아마 시험을 봤나 본데 어떻게 시험 봤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강 어떤 게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도 가장 신기한 일이죠. 제 삶이 유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할 때까지도 이렇게 그 얹혀 살고 또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사꾼도 아니고 공부하는 재수생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결핍사원 상황 속에 있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때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오고 살아왔을까? 우리 어머니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밥 해주고 이모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주말에는 가끔씩 이제 성남에 누나가 계셔서 가고 또 형님이 계셔서 용돈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너무 그 학생 또 그 나이에 벅찼던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 조금씩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숨을 쉬고 뭐 살아왔던 것 같더라.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이타적이면서 또 나라 그리고 민족의 장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의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정치를 해보겠다고 또 정치의 그 일꾼으로 서겠다고 하게 되었을까? 그게 저도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 김일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법관이 되겠다는 꿈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인생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엎어져 있든 그 넘어져 있든 앉아 있든 어느 시간이 텀이 지나면 마치 그 연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수면이 얼마나 이뻐요. 그 커다란 잎 위에 겨울이 있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놨는데 그 낮은 곳에 이렇게 한 1m 정도 1m 정도 되잖아요. 수심이 보통. 그러면 그 아래를 보면 그 부토들 있잖아요. 낙엽 썩은 거 그리고 장작들이 뭐 나무 것들을 썩은 것들 그 다음에 흘러내려와 있던 뭐 모래흙, 진흙 그런 데에서 뿌리를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물 위로 올라와서 꽃을 피워내는 것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만 보여지잖아요. 사람들 속에 화려한 것만 보고 흉형스러운 옷을 그 스펙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 삶의 아래 부분은 토대는 그런 험악한 세월들이 뭉쳐져 있는데 그것에서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그래도 내가 소망과 꿈을 갖고 비전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 그 연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꽃피기를 거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꽃을 피워낸 것처럼 제 인생도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처절하게 또 심퍼시라고 하죠. 공감의 능력, 또 컴패션, 남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컴포트 할 수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카운슬러가 되올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그래서
공감하고 또 함께하고 아파하고 그런 삶을 빨리 이렇게 동화되고 내 아픔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지난 날들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켜켜이 쌓여있는 붓돌들 같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삶이 지난하고 때로는 험악하고 이 삶 너무 힘들어 이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빛을 내는데 꽃을 피는데 또 삶의 마지막 열매를 맺어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 귀한 그때의 공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도 많이 있지만 비가 오고 비몰아치고 나서 그 밝은 태양이 이제 떠오르면서 분사되는 그 습기 속에 무지개를 이제 피워내는 것처럼 뜨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뿌리는 또 내 삶의 과정들은 험악할지라도 항상 밝고 또 아름다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그 연속성상의 시간들로 계속 본다면 잘라서 버려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시에 찔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가시는 가시에 찔린 게 아니고 가시와 함께 크고 있는 거다. 가시도 크고 저도 크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그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의롭고 또 타자를 위한 또 이 세상의 공공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날 그렇게 찔려야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아직 지금 이 시간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